네, 계속해서 증시 공략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은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 시작부터 IPO 시장이 다시 눈길을 끕니다. 네. 모처럼 미래반도체와 오브젠 따상이 나왔어요. 이거 좀 정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은데 네. IPO 시장 분위기 살아나는 건가요? 시장에서 소위 따상이라고 불리는 이상 급등 현상이 작년 4월에 있었고요. 이제 올해 1월에 생긴 거니까 정말 오랜만이 9개월 맞죠. 만이네요. 예, 거의 9개월 만이고요. 사실 이게 따상을 정확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시초가가 2배로 시작을 해서 그날 상한가로 끝나는 예.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 160%를 하루 만에 기록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근데 그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예, 따상이 뭐 됐다고 시장이 좋고 그게 없다고 뭐 시장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막 언급드렸던 것처럼 2022년 시장 굉장히 어려웠는데 작년도 4월까지 3개 기업이 첫날 수익률 160%를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한두 종목 정도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고 시장이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까지 상장한 오브젠까지 해서 코스닥에 올해 현재 4개가 상장을 했는데요. 소위 따상을 기록한 그 미래반도체와 오브젠 이전에 그 한주 라이트 메탈과 TMC 역시도 꽤 괜찮은 수익률을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주가 급등을 했다는 것은 그 흐름상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4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그 공모 희망가 밴드 대비 공모 확정가가 어떤 기업은 상단에서 어떤 기업은 하단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4개 기업이 다 주가가 좋았다는 거는 뭔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유의하실 점이 그 중에서도 이 좀 주가가 좋았던 한주 라이트 메탈과 그다음 미래반도체 오브젠 같은 경우는 공모 희망가 대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소형주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IPO 시장이 정말 추세적으로 살아났구나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3, 4천억 이상 되는 좀 중형급 이상의 기업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약간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좀 전체적인 흐름이 반등했다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소형주 몇 개의 주가 급등으로 시장 반전을 논하기는 약간 이르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 해볼만 할 것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시장 결정 변수로 제가 상장 기업 수, 공모 규모, 주가 수익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상장 기업 수는 양호하고요. 공모 규모는 실질적인 반등, 주가 수익률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IPO 시장도 사실 전체 시장 흐름에 뭐 동떨어져서 갈 수는 없는 거죠. 1월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니까 다시 이런 따상도 나오고. 맞습니다. 좋은 사실 것 같습니다. 어디가 먼저냐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깜빡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미래반도체와 오브젠의 그 주가 급등도 있지만 바로 어제 발표된 최근에 수요 예측을 끝낸 꿈비라는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공모 희망가 밴드의 상단을 위로 뚫는 확정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꿈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작은 300에서 350억 정도의 소형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희망가를 넘어서는 확정가가 나왔다는 것도 또 이렇게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 참고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분위기는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IPO 시장 결정 변수, 상장 기업 수, 공모 규모, 주가 수익률인데 하나씩 먼저 살펴볼까요? 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증시에 입성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올해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75개 기업이 시장에 상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전체적인 좀 장기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그래프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IPO 시장의 최고점은 보시는 것처럼 2021년이었습니다. 네. 89개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요. 1년 동안 89개의 신주가 시장에 새로 들어온 거죠.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70개로 나름 연착륙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중요한 거는 그 70개보다 더 많아지는 70개에서 80개 중간인 75개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 숫자가 견조하다고 보는 이유는 현재 청구서 접수나 심사 승인 기업 수 자체가 워낙 탄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뭐랄까 전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IPO 잔존 물량들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43개로 시작했고요. 작년에 51개로 시작했고요. 올해 역시도 50개에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하고 비슷하게 시작하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닌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연중 내내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철회하는 기업이 워낙 많았다면은 올해는 지금 연초부터 뭔가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철회 기업들이 오히려 다시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또 작년과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개수적인 측면에서 작년보다는 소폭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뭐 장이 안 좋았는데도 공모 규모로 두 번째 공모 규모로 봤을 때는 역대 두 번째라고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 LG 엔솔 외에는 눈에 띄는 대여급이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떨까요? 대여들이 좀 나올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공모 규모로 놓고 볼 때는 역시 재작년 2021년이 우리 증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1년 동안 공모 규모만 20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20조 원이 IPO 기업들의 시총 합이 아니라 공모 규모 합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보통 공모 규모가 한 20% 정도 하니까 시총 한 100조 원 정도 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곱하기 5 해야죠. 맞습니다. 예. 작년은 16.1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모 규모가. 그러니까 20조에서 16조 됐으니까 굉장히 멋진 연착륙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언급하신 것처럼 16조 중에 LG엔솔 혼자 12.75조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거의 없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또 연초에 했잖아요. 작년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내내 1년 동안은 3.4조의 시장이었던 거죠. 제가 올해 시장을 6.1조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을 16.1조라고 보면 6.1조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시장이 3.4조에서 올해 6.1조가 된다. 거의 더블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시 말해서 큰 대여는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여가 없이 3.4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대여가 없이 3.4조에 제가 6.1조 보고 있으니까 한 3조 원 정도의 대여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좀 상장이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는 대여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심사 승인을 받아놓은 K뱅크나 또 코스닥의 지금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올리브영 등이 있고요. 아직까지 청구서를 접수하지는 않았는데 뭐 카카오엔터나 식신, SSC닷컴이나 올리브영 등이 올해 상장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라인업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올해 상장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기업들 명단 되게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SK 에코플랜트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세븐브로이, LG CNS 같은 기업들도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언급하는 기업이 다 상장하면은 저기 6.1조가 아니라 20조도 다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 상장할 수도 있고 내년 상장할 수도 있고 후년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 3.4조 대비 반등하는 시장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던 대여급들이 돌아오는 시장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카카오 엔터, K뱅크, 네. CJ 올리브영, 뭐 야나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공모 시장의 어떤 일반의 관심도 많이 좀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 시장의 분위기가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시장을 계속 지켜보다가 시장이 살아나네 하면은 그때 이제 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올해 사실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시장이 조금 반등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1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은 각 증권사들이 하반기 빠르면 2분기부터 반등을 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와 함께 IPO 시장도 좀 분위기가 더 좀 대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뭐 예비 심사 마치고 이제 대기하다가 연기한 곳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올해는 상황 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가 수익률인데 이 IPO 시장 결정 변수 중에 가장 복잡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올해 주가 수익률은 어떨까요?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몇 퍼센트가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없어서 제가 22년까지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고점이 언제 나왔냐는 겁니다. 저 고점이 바로 2009년, 2014년, 2020년이 고점이었어요. 네. 근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2009년, 14년, 2020년이 중요하냐면 그 다음 해인 2010년, 2015년, 2021년이 IPO 시장의 화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의 역대급 화랑이 202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IPO 시장의 화랑이 오기 1년 전에 주가는 고점을 찍는 거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IPO 주들이 주가 고점을 찍고 그 이듬해가 IPO 시장의 화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최 연구원님 올해 2023년에 IPO 시장의 화랑이 다시 될까요? 올해 화랑은 안 됩니다. 사이클상 21년에 화랑을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반등하는 해고요.
주가 수익률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예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 수익률은 2020년에 고점을 찍고 21년, 22년에 충분히 지금 다 지금 조정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지금 반등의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연초에 꼭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이 IPO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4년에서 5년 구조의 순환 사이클이 생각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IPO 시장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금이 몰리고 그 다음에는 IPO주가 비싸지고 그 다음에 수익률 깨지고 다시 자금 분산하고 IPO 싸지고 그 다음 수익 구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생기네. 사이클이 생기죠. 근데 이게 최근의 상황하고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수익은 2020년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주가 그래프가 꼭대기 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금이 몰리고 IPO 펀드에 돈이 계속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비싸지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했다 하면 계속 가격이 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수익률이 깨진 게 21년, 22년, 자금 분산된 게 22년, 싸진 게 22년, 그리고 이제 수익 구간은 23년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이클을 놓고 볼 때도 2023년에는 IPO 시장에서 주가가 반등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작년에 공개한 그 신규 상장 종목 중에는 뭐 공모가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도 있어가지고 IPO 시장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안 하시면서 IPO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멀어지셨더라고요. 네. 이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좀 있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IPO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자금 역시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2022년에 매월 주구장창 IPO 펀드의 설정액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네. 1년 동안 반토막이 났어요. 정확히 그것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IPO 시장의 대세적인 반등은 IPO 펀드에 돈이 얼마가 더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올해 1월까지는 계속 지금 설정액이 빠져나가는 펀드에서 돈이 나가는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요게 2월이나 3월 늦어도 상반기 내에 바닥을 잡고 방향이 바뀐다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대세적인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경제는 뭐니 해도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뭐 턴어라운드하는 경우는 없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IPO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테마나 뭐 산업군이 있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요거는 이제 연초에 이렇게 소개 드릴 때 IPO 뭐 2023 트렌드 약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제시하고 있는 5가지 테마는 첫 번째 공장 자동화, FA라고도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리사이클,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 네 번째는 일상의 회복, 다섯 번째는 스펙입니다. 네. 요거 이제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공장 자동화 FA는 로봇주 얘기입니다. 현재 그 공장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로봇과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 관심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 IPO 시장에도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주식들은 굉장히 재미난 상황인데요. 뭐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포함한 코스피에서는 이 서비스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2021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좋다가 22년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업황은 또 콘텐츠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벌 OTT들이 활개를 치다 보니까 예. 좋은 콘텐츠 만드는 회사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빠지니까 상장을 다 미뤄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연초에 지금 연초부터 라인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또 콘텐츠고요. 네 번째는 일상의 회복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비나 여행 관련된 얘기인데 여행주들이 다시 상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조금 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네. 보는데 소비주들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여행이 기폭제가 돼서 지금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2022년 말에서 23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CC의 여객 항공 숫자라든지 방일 방문 그 한국인 숫자라든지가 계속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요. 이 소비주들이 또 연초부터 또 라인업도 굉장히 좋고 또 2월 달에 당장 오아시스에 또 수요 예측도 지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소비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는 스펙입니다. 작년에 연간 45개의 연중 최대치의 스펙 껍데기가 상장했기 때문에 올해 그 스펙들이 알맹이를 찾아서 또 스펙 합병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IPO 시장도 유행을 좀 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유행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매년 근데 언급하신 것처럼 또 큰 시장하고 또 동행하는 효과도 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서 대신 이제 IPO 같은 경우는
기업의 처음에 시작을 낮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IPO 시장이 더 좋다, 기존 시장이 더 좋다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은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시장에 큰 모멘텀이 없을 때는 이 IPO주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한국증권 최종경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